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 오늘도 패키지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 한 30% 정도는 리뉴얼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상품 디자인도 많이 있지만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들이 판매가 저조할 경우에 디자인을 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잘 팔리고 있던 상품들인데 이것들을 양을 줄인다거나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안에 내용물이 좀 바뀌었을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새우깡이나 초코파이나 빙그레 바나나 우유 이런 것처럼 기존에 롱셀러로 워낙 잘 팔던 상품인데 요거를 최근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하는,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조금 변경하면서 10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확 바뀌어 있지만 바뀌는 순간은 소비자가 잘 인지를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는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패키지 디자인 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 패키지 디자인 제작. 리뉴얼 패키지 디자인을 하는 이유, 앞에서도 짧게 설명해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롱셀러 상품일 경우 오래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롱셀러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팔려왔던 상품이겠죠. 예를 들면 육개장 라면, 신라면, 맛동산, 이런 것들, 버터링 쿠키 굉장히 많죠. 초코파이, OES, 이런 것들,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됐어요. 어떤 것들은 50살이 넘은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장수된 상품들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냥 확 바꿔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상품에 있던 그 느낌과 이미지가 이 패키지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보여서 이럴 경우에는 도리어 판매가 더 저조해지고 상품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약간의 터치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느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체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사진에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는 이 시즐 컷이 들어가잖아요. 이 시즐 컷을 예전의 사진보다 이번의 사진은 조금 더 강조해서 단면을 찍는다든지, 예전에 5개, 6개가 접시했던 사진이었으면 한 2개 정도로 해서 상품력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진 정도만 교체하고 서체 정도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 경우에도 리뉴얼을 합니다. 잘 팔리는 상품일수록 미투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등 상품 주변에는 그것과 비슷한 상품명을 좀 다르게 하고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이 선발에 앞서가는 형님을 쫓아오기 때문에 이 선발이 예를 들면 80%의 마켓 쉐어가 있다고 했으면 기존에 이 나중에 나온 상품들이 20%였다가 조금씩 이 80% 갖고 있는 형님의 이 마켓시어를 좀 뺏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빼앗기는 걸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치고 올라오는 상품들이 더 이상 내 상품의 이 접근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리뉴얼을 해서 상품을 그들보다 조금 더 달라 보이게 차별화점을 더 강조해서 그 뒤에 쫓아오는 후발주자들이 내 상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리뉴얼 디자인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이미지 부여로 신규 소비자의 확산. 기존의 상품들이 예를 들면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5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과자지만 이거야말로 남녀노소 다 즐겨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디자인도 바꾸지 않고 젊은 사람에 맞춰서 이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우리 부모님이나 이모들 이런 사람들이나 먹었을 법한 과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로고송 같은 것도 좀 새롭게 계속해서 변경을 했고, 패키지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좀 더 시즐감도 강조하고 새우 일러스트도 좀 더 맛있고 통통하게 해주고, 글씨도 점점 더 세련되게 변경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자체를 너무 옛날 느낌이 나지 않게 조금씩 현대적인 느낌을 좀 더 가미해서 신규 소비자, 그러니까 젊은 세대까지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이 판매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소비자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리뉴얼 패키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 안에 내용물이나 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리뉴얼 패키지를 해요. 기존의 상품에서 뭐 좀 나트륨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뭐 새우 함량을 기존에는 10%였는데 13%로 올렸다든지 또 양이 좀 많아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 자체의 내용이 좀 바뀌었거나 그리고 가격은 뭐 점점 올라가는 거니까 이 과자나 라면 이런 것들 가격을 올리잖아요. 가격이 올랐는데 디자인이 똑같다. 그러면 왠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너무 비싸게 사는 느낌이 들어요. 100원, 200원 차이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거는 안 아끼는데 100원, 200원 이런 거에 왠지 소심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반영이 잘 되는 게 이런 식품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민감해서 이 가격 같은 게 올랐을 때도 디자인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뭔가 더 우리는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리뉴얼 디자인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리뉴얼 패키지 디자인의 방향 설정 및 작업. 리뉴얼 패키지는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 나가던 상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디자인했을 때 느꼈던 건데 패키지가 기존에 잘 나갔던 건데 상품도 똑같아요. 상품도 똑같고 내용물도 똑같고 용량도 똑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싹 바꿨는데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화살이 디자인으로 오는 거죠. 디자인 바꿨더니 상품이 안 팔려. 이건 디자인 때문이야. 이렇게 화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 디자인은 굉장히 민감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우리 옥시라는 그룹 있잖아요. 예, 옥시에 쉘이라는 그 섬유 유연제가 있어요. 기존 디자인에서 이제 얘네가 그 샤프란이 그때 당시에 피존이 1등이고 샤프란이 2등이고 여기가 3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판매가 좀 저조해지고 디자인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리뉴얼을 했었죠. 근데 리뉴얼 했는데 잘 나왔었어요. 디자인이. 리뉴얼 하고 나서 판매가 갑자기 확 올라와 가지고 샤프란을 제끼고 2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옥시에 있던 임원분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바꾸고 디자인만 바꿨는데 판매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이 디자이너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지고 뭔가 되게 보람이 있었죠.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그 타겟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 잘 되고 못 됨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유명하지 않고 판매가 많지 않았던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한 상품일 경우에는 좀 그러한 문제들이 있죠. 일단 브랜드와 가치와 타겟의 변경 유무에 따른 방향 설정. 예를 들면 진짜 오래된 거 뒤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재밌는 예가 있어서 오리온을 예로 한번 드릴 거거든요. 초코파이를. 예를 들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어요. 이거 디자인을 갑자기 어제나 그제까지 팔렸던 디자인하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닌 거죠. 기존에 먹던 사람들이 벌써 거부 반응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땐 판매가 확 저조해져요. 그래서 이런 롱런 상품일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새우깡이나 신라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신라면 옛날에 한 20-30년 전 디자인 똑같은 거 아니야? 새우깡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오리온 초코파이 맨날 똑같지 않아서 정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근데 옛날 것부터 끄집어서 쫙 펼쳐보면 10년 전, 20년 전 상품과 지금 걸 보면 180도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말 조금씩 변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많은 걸 변경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서체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획의 굵기를 조절한다든지 지저분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좀 이렇게 다듬어 준다든지 좀 세련되게 그리고 시즐 사진 같은 거를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좀 터치로 세련된 감만 올려주는 이런 식의 이 변경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또는 이 회사 안에 있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상품 기획 하시는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기존 디자인에서 얼마나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고 진행을 했다가 이 디자이너가 예상하기에 이 정도 폭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이 클라이언트나 이 개발자 입장에서 디자인 너무 바꿨는데 기존 거랑 너무 다르잖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작업이 2번 되겠죠. 그래서 기존 디자인에서 어느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디 위치에 놓는 건 유지할 것인지, 예를 들면 시질 사진은 어디까지 바꿀 것인지, 서체는 바꿔도 되는지 아니면 서체는 유지할 것인지, 로고의 위치는 기존의 왼쪽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위치할 것인지, 로고는 아무데나 옮겨도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고정할 것을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지켜주시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주셔야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고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디자인은 유지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셀링 포인트를 적용. 디자인은 기존과 옛날하고 똑같더라도 이 셀링 포인트는 시대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솔직히 올리브 오일로 과자 튀기고 치킨 튀기고 그냥 콩기름으로 막 튀겼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몸을 생각하는 세대다 보니까 당도를 좀 줄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콩기름보다는 올리브유로 했다 그러면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밀가루 쓴 것보다 우리밀을 쓰면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을 30% 늘렸습니다 하고 광고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올리브유로 튀겼어요, 이런 식의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유로 튀긴 땡땡땡 이런 식으로 셀링 포인트를 지금 시대에 맞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은 그대로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셀링 포인트는 변경해주는, 꼭 리뉴얼 패키지에 적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안을 제한할 때인데요. 시안을 제한하실 때는 이 디자이너 입장에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시안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70% 정도 유지할 거예요 라고 하셔요. 그러면 꼭 70%만 다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솔직히 변경하는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디자인 선택에 있어서 너무 똑같아져서 우리가 봤을 때 한 50% 정도 유지한 것도 한두 개 정도 껴서 이 70% 유지된 것과, 왜냐면 이 최종 결과물을 봤을 때 사람에게 항상 아쉬움은 남아요. 70%만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70% 내가 너무 소심했나? 너무 안 바꿨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 유지 디자인을 요청했다고 하시면 70% 정도 유지한 디자인, 한 65% 정도 유지한 디자인, 한 50% 정도 유지한 디자인, 약간 더 과감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리뉴얼은 조금 더 이런 게 필요해요 하셔가지고 이 클라이언트가 봤었을 때 내가 70% 해달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50%도 기존하고 많이 바뀌지 않으면서 좀 깔끔하고 뭔가 신선하네, 50%로 갈까?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이 아쉬움이 남지 않게끔 하는 것도 디자인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이 변화의 폭을 적용한 디자인을 제안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을 해주고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는, 이것도 디자이너가 하실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리뉴얼 패키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오리온 초코파이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왼쪽은 1979년도,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자, 완전히 달라졌죠. 왼쪽 근데 1979년 디자인 치고 잘 된 것 같아요. 사진도, 시술 사진도 잘 찍었고, 서체도 좀 예쁘게. 옛날에는 저런 서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폰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글자를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로고 타입 시간이 있었어요. 디자인과 그 전공 수업에 로고 제작 시간. 그래서 교수님들이 알려주시죠. 이렇게 모눈으로 방한대지가 있어. 방한대지에다가 로트링 펜으로 글자를 그 눈금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글자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 글씨는 그렇게 제작된 거예요. 콤파스랑 그리고 이 모눈 자랑 1mm, 2mm 막 두께 이걸 로트링 펜에 칠해가면서 그렇게 글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왼쪽은 만든 글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지만 느낌으로는 초코파이가 바뀌었던 느낌이 안 드는데 이 세월 동안에 한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거죠. 이 동안에 디자인도 한 10번 정도의 이 탈바꿈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974년도 이 처음 나왔던 초코파이 초창기 거예요. 1974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조사하다 봤는데 이 초코파이가 이항구 동양그룹 전 회장님께서 미국에 출장을 가셨다가 공항 편의점에서 어떤 파이를 드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가서 상품 만들면 되게 괜찮겠다 해서 이걸 모티브로 상품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나왔던 문파이라는 건데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노동자들이 식사 대용으로 우유랑 먹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선물용 이런 식으로 꽤 고급스럽게 300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그때 당시만 해도 비싼 가격이라고 해요. 74년도 막 이럴 때 짜장면이 막 200원 막 이랬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게 1974년도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됐고 79년도는 이렇게 바뀌었대요. 좀 더 세련되졌죠? 이때는 이 74년도 이 초코파이가 나오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타사에서 이 초코파이를 따라한 유사 상품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상품에 대한 초코파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초코파이 원조의 글씨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 글씨 서체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예쁘게 약간 다듬어지긴 했지만 이 서체는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년도 디자인, 그 다음에 요거는 89년도 10년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10년이 지났지만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들어간 거는 시즐 사진, 자, 단면 사진이 좀 들어간 시즐 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찍은 거 하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정이라는 카피를 넣었어요. 자, 이 초코파이의 전설적인 캠페인 정 시리즈가 처음으로 시작된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코파이 정자를 넣으면서 이걸로 광고도 하게 된 거죠. 이 정이란 멘트를 든 계기는 찾아보니까 한 2가지 정도 내용이 보이는데 워낙 고급 과자로 처음 판매했다가 가격대가 꽤 높은 과자였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초코파이는 이제 고급 과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마켓시어나 이 소비자의 타겟층이 바뀐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한 것이 이 조카가 군대 가는 삼촌한테 초코파이를 전해주면서 정을 전달한다는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데이트를 치게 된 거죠. 정을 나눌 땐 초코파이. 그래서 군대에서 초코파이 꼭 먹었잖아요. 남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 초코파이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오리온, 크라운, 혜태, 롯데 다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초코파이란 이름이 다 똑같다 보니까 이 오리온 쪽에서 이 초코파이를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이거 우리 거야. 니네들 따라 만들지 마. 초코파이 이름도 우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초코파이란 게 74년도 써서 89년도까지 왔으니까 이게 거의 20년 이상을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란 말이 그냥 음식의 이름처럼 이렇게 빵에 샌드된 빵에 초코가 씌워진 건 초코파이야. 이렇게 그냥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상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력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롯데도 초코파이를 쓸 수 있고 혜태도 초코파이를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만의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이 정이라는 걸 쓰게 됐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초코파이랑 구분력이 가야 되니까 이 정이란 한자를 씀으로써 다른 상품과 확실하게 이 차별화를 주게 된 그 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89년도는 이렇게 되고 99년도 10년 뒤인데, 자, 뭐가 바뀌었나요? 이만큼 이렇게 너무 잘 나가는 상품은 패키지 디자인을 과감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바꾼 게 없죠. 느낌으로는 좀 더 세련돼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시즐 사진이 훨씬 맛있어지고 업그레이드 됐어요. 밑에 이렇게 천도 깔고
이것도 4개 정도만 놔서 좀 더 단조롭게 해서 시즈를 좀 더 강조하고 정을 좀 더 볼륨감 있게 고치고 서체도 밑에 그림자 좀 넣어주고 그리고 영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하지만 이 컬러 톤이나 이런 비율 다 똑같죠.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약간 라운딩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게 99년도에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완전히 확 바꿨죠. 2003년도 한 4년 뒤네요. 이때 바꿨지만 자, 뭐가 바뀌었나요? 디자인 완전 똑같아요. 컬러만 바꿨어요.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려도 하다 보니까 이 기존 디자인 레이아웃마저 바꿔버리면 초코파이가 아닌 게 되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적색으로 바꾸지만 이 레이아웃은 최대한 유지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 바꾸고 시즈도 똑같이 같은 사진을 써주고 이때 바꾸게 된 계기가 중국 쪽에 워낙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중국에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정말 좋아하니까 이게 복도 굉장히 이 행운을 갖다 주는 색깔이라서 중국 쪽에서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 월드컵이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붉은 악마도 유행을 했고, 붉은 악마 유행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색도 거부 반응이 없을 것 같고 중국은 적색이 잘 먹히는 나라니까 이때 적색 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적색 쪽이 식감은 훨씬 좋아요.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컬러가 적색 컬러거든요. 빨강색, 오렌지색. 식감이 도는 컬러는 블루나 이쪽은 식감을 떨어뜨린 컬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버거킹 이런 데 햄버거 가게 보면 빨간색 많잖아요. 맛있어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감이 돌아서 잘 먹게. 그래서 빨강색으로 2003년에 이렇게 바꿨고, 자 이제 이걸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2006년도에는 좀 더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이때는 전체를 다 빨강색으로 하면서 이 정에 대한 마케팅을 더 강조한 거죠. 정을 더 크게 이렇게 붓글씨 서체로 정을 완전히 더 크게 하고 시즐은 더 작게. 이때는 굳이 초코파이를 사진을 크게 넣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정만 봐도 초코파이란 걸 아는 거죠. 이 초콜릿에 대한 느낌이 별로 안 사니까 이 테두리만 초콜릿 느낌을 넣어서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럽고 심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완전히 또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바뀌었죠. 이때는 좀 너무 우리가 좀 오래된 느낌이다. 젊은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좀 젊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발랄하고 별도 들어가고 약간 리드미컬한 이런 약간 팝 분위기 나는 이런 느낌도 넣어서 좀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약간 더 젊어 보이게. 근데 2년 만에 다시 바꿨어요. 이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컨셉이. 왜냐하면 2006년 디자인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정을 조금 더 정리해서 약간 기울임한 거, 그리고 초코파이 글씨는 기존의 글씨를 좀 더 굵게 바꿨었죠. 요거 글씨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 그대로의 요 디자인의 요 부분만 갖다 얹혔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시즐도 이렇게 여러 개짜리가 아니라 요 2개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와전시켰네요. 요거를 이렇게, 그쵸? 버티컬로. 이렇게 해서 이 옛날 디자인을 한 80%, 이 2012년도 디자인을 20% 적용해서 다시 기존 디자인으로 회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자인이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후에 지금 이제 디자인이에요. 지금은 자, 초코파이 더 작아졌어요. 근데 정말 이 서체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 그리고 초코파이는 딱 하나를 단면만. 이 초코파이 특징이 위아래 이 비스켓 안에 마시멜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면만 보여줘도 이 초코파이를 다 아는 거예요. 통짜로 되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12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커졌대요. 10%를 사이즈를 키웠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정,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디자인은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게 지금 40년이 넘도록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스테디셀러 상품들은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리뉴얼 하기가 힘들죠. 초코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가지고 와봤어요. 자, 새우깡. 우리 새우깡 너무 좋아하죠. 새우깡은 더 오래됐어요.
요게 71년도 현재. 자, 새우깡도 어떠세요? 이거는 진짜 50년이 넘었는데, 자, 새우깡 로고 서체 거의 똑같죠? 이거를 얇은 걸 좀 더 두껍게 고쳐주고, 이런 삐죽삐죽하고 지저분한 것도 정리해주고, 하다못해 이 새우깡 밖에 구구리 이렇게 하얗게 한 것까지 똑같아요. 새우 한 마리 시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런 투명 포장에서 필름 포장을 바꿨죠.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투명 포장 같은 경우 특히 튀김 과자는 산화가 잘 돼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이 햇빛에 의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산화가 돼서 쩐내가 빨리 나고, 이 색깔도 갈변도 될 수 있고 상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낵들이 다 이런 알루미늄 포장지를 쓰는 이유는 이 상품을 보호하고 햇빛에 노출되는 걸 막아서 상품의 이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 포장을 씁니다. 그래서 금방 쓰는 상품을 투명을 쓰는데, 대부분 스낵 같은 것들은 이렇게 알루미늄 포장지를 써요. 근데 이 디자인도 변경되는 동안 되게 오랫동안 변경된 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서체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새우깡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971년도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가리비 거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가리비 거 새우깡을 여기저기서 갖다 쓴 데가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어쨌든 일본 거를 그대로 디자인까지 거의 흡사하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이 새우깡이란 이름은 이 농심의 이 회장님인가 사장님의 막내딸이 아리랑 아라리오 노래를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불렀대요.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아리깡, 깡, 그래서 새우깡, 그래서 그 이후로 깡이 약간 과자의 이름 같은, 약간 딱딱한 과자 이런 느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농심에 보면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이렇게 깡을 이렇게 약간 과자, 좀 단단한 이런 과자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건 해상도가 너무 낮아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냥 느낌으로만 보세요. 이게 71년도 새우깡, 이때 투명 포장, 73년도 기존 새우깡에 이렇게 면에 색깔을 넣어서 조금 여기 격자무늬도 넣어갖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78년도 새우깡, 여기 이제 농심 로고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기존에 71년도인가 73년도에는 롯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농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형제분이었었고, 이 새우깡도 이 물결 무늬에 새우 한 마리. 요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알루미늄 포장지로 바뀐 것 같아요. 89년도에는 밑에 새우깡 과자 시즈를 넣고, 이것도 기존 새우 지금 글씨 그대로 유지. 새우깡 글씨는 조금씩 더 정리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연도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2012년도까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리뉴얼 디자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옛날 디자인 보다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디자인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도 좀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래요. 이후에는 이 디자인 할 때 PT, 그러니까 디자인 제작을 다 하고 나서 업체한테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 디자인에 있어서 한 20-30%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나 이 제작한 개발자를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로 보여줘서 우아하고 할 수도 있지만 갸우뚱할 때는 말로 그걸 이해시켜서 하게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힘이에요. 특히 BI나 로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덧붙이냐에 따라서도 이 디자인이 훨씬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잘 해놓고 나서도 이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책도 또 많이 보시고, 이런 강의도 많이 좀, 꼭 디자인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랑 강의들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디자인 있잖아요. 외국 사례 뭐 이런 것도 시간 나실 때 요즘 너무 좋잖아요. 옛날에는 책으로밖에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구글이나 막 핀터레스트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자료가 많잖아요. 공짜로.
예, 그런 거 보시면서 내 실력의 기본기를 쌓아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PT나 이렇게 뭐 수많은 사람 앞에서 PT 하는 일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좀 말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는 소통하는 게 업무예요. 디자인하면서 업체 사람과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또 내가 디자인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자를 건 잘라야 되죠. 어느 부분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게 디자이너의 다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작업을 다 끝내고 PT를 하는지 디자이너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서 뭐 이걸 해결하는지 솔직히 뭐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나랑 안 맞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 일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다음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디자이너 분이나 아니면 혼자 디자인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